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겹죠. 세 번째, 사업대행자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주관계 개선 사업은 사업대행자라는 게 없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원래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공동해서 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사업 대행자, 앞에 첫 번째가 공공시행자, 두 번째 지정개발자, 세 번째 사업 대행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 대행자가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사업 대행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사업 대행을 하는 걸로 개시 결정이 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업 대행했으니까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업 대행이 완료가 된다. 그 다음에 사업 대행을 했으면 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들어갔으니까 이거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업 대행자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대행자 제도를 둔 취지가 첫 번째 보면 조합 내부 등에서 장기간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조차도 조합 집행부를 불신해가지고 차라리 공정하게 사업을 대신 진행해 줄 대행자를 원할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공공시행자하고 지정개발자하고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일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진행해 주는 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그대로 놔놓고 대행자가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 대행자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인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얘기한 공공시행자하고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은 것도 취소, 조합 설립인가 받은 것도 취소,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고 일만 대신해 주는 것이 사업대행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대행자가 되기 위한, 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법령해설집 이거를 보시고 한번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이 정도면 보이겠네요. 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사업대행자 이래가지고 시장군수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요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한 경우에 조합원이 과반수가 동의해가지고 아니 사업 대행자 해달라. 예를 들면 지정개발자인 LH공사가 해달라, 또는 그걸 해달라, 신탁업자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아까 두 번째로 강의되는 지정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 사업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개발자가 대신해서 해달라는 것이 이게 사업대행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신탁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대행을 하겠다고 개시 결정을 내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의 개시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 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보하고 관보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냥 이름의 차이죠 물론. 그런데 관보는 대한민국에서 고시하는 걸 관보라 그러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보라고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이제 고시할 때 앞에 말하는 사업시행 대정 했던 거 다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대행 개시 결정한 날 사업 대행자 대행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 왜냐하면 사업시행자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망에 보시면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조금 확대할까요? 차라리 보겠습니다.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를 고시한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무슨 얘기죠? 이런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서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거 좀 괜찮지 않습니까? 나무 이름 자기 이름으로 하면서 비용은 다른 사람이 대주는 걸로 계산적으로 이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 중에 시장군수 아닌 사람이 있다 그랬죠? 뭐 토지주택공사나 지등개발자. 이 경우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데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약간 공공이 이제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대행자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필요한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대행을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대행을 다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 정비사업을 다 끝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조문을 한번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행 완료.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없어지거나 등기를 완료한 때. 이건 이제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전 고시에 따른 이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업대행을 완료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 다 끝났으니까.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해야 한다. 나 이제 다 했으니까 사업대행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야.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은 사업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 완료일을 해방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 각각 통지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업대행 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 인계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계 인수가 완료된 때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의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제가 보시면 이제 설명을 조금 오른쪽에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대행을 했으니까 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쓴 비용이 있으면 도로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한 것이 이제 법조문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이걸 사업대행자라고 그러죠. 이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에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한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시행자에 기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 악용. 이 무슨 얘기냐면 보수를 받아내야 돼. 그리고 비용도 받아내야 되는데 안 주면 사업시행자한테 기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
예를 들면 신축 건축물이겠죠, 주로. 신축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의 완료 후 사업 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때에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연도로 따라서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에 이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고 강의하는 제2권, 2권 요거 보시고 나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위치는 다 아시죠? 이제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니까 참조하시고 수료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